민주당의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민주당 후보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민주당 상당히 조심스럽게 논의해 오고 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을 댕겼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 당규의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한데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내용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고 난 뒤 민주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당장 이해찬 대표가 이거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약간 질책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 사실 이 대권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좀 줄어든 가운데 어제 앞으로 이제 자신도 자유롭게 발언하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몇 개월 끄집어당겨 미리 싸우는 게 왜 필요한가라면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혼자 멋있기 운동하는 거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당원권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원권이 이제 회복되고 난 뒤 어제 첫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발언 내용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해찬 대표라든지 너무 질른 거 아니냐,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치적 해석이죠. 네. 근데 이 정치적 해석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궐선거 자체로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장 자리도 비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그렇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인 자리들을 너무 많이 내놓게 되지 않느냐 이런 정치 현실을 살펴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권 구도도 맞물려 있고 고전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바로 다음 달인데요. 당 대표 선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 구도 속에서 저는 움직인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어떤 입장이 맞느냐 보다도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선에서 자기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네. 굉장히 여론적으로든 지금 이미 주목을 모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대권 주자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게감이 있고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 발언 좀 곱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방금 말씀이셨습니다만은 전당대회에서도 내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실제로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어요. 후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비용이 경기도도 비슷하겠죠. 한 35억 이상, 총 포함하면 40억 정도의 선거 비용을 써야 되는데 1년짜리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지사의 경우는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건 보궐선거가 아니고 아예 그 다음 지방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였기 네, 때문에 그랬죠. 해당이 되지 네. 않았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러한 선거 리스크를 안고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개인의 어떤 역량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처럼 후보를 1년짜리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산시장 후보 낸다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나? 차라리 서울시장은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오히려 그 다음 대선을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예 이재명 지사의 생각처럼 우리 미안합니다. 후보 안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범여권, 좀
좀 약간 편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네. 범여 진보 후보라고 하는 시민사회에서 후보를 발굴해서 내는 방법들도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당헌 당규로 교체해서라도 대선 전추전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안 낼 수 있느냐라는 당원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당헌 당규로 개정해서까지 이건 너무 과하다. 이 과정, 이 규정을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대표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당헌 단계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 누가 모르나. 그 말은 맞다. 그러나 한 당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네. 여러 가지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서울시장 후보만큼 내야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는 면에서 좀 성급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뭐 저도 오히려 대선 1년 전짜리 1년짜리 뭐 후보 만드느라고 그게 뭐 공을 썼고 욕을 먹는 것보다는 아예 두 번 다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후보 구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너무 앞서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뭐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바로 다음 달 말에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당 대표에 도전한 이 출마자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또한 이 부분은 앞으로 당권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낙연 의원의 입장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OX가 아니라 세모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부겸 전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천을 해야 한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입장이 과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밀접하게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대선 전초전이 되는 네. 어떤 부분, 바로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지금 과거보다는 말하자면 이낙연 의원의 한마디, 이재명 지사의 한마디가 굉장히 말하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도 이게 바로 전당대회의 당원들의 표심과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보면 당원들의 표심보다는 당원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당론이 정리될 수 있는 역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미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현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낸다고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정치 현실상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 이제 4월 7일인데 4월에 보궐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석 달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제인데 이제 집권 한 3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이라고 해요. 1년 6개월 조금 더 됩니다. 7개월이 조금 더 되는데 1년 반 정도 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시기가 정도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저는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내고 당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말했던 문제들이 전부 현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으로든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울이야 수도일 뿐만 아니라 천만 도시잖아요. 부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그래서 전 국민의 25%가 넘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네. 외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볼 때는 워낙 안 좋은 악성 내용으로 물려 있는 데다가 이게 두 분 다가 성 문제로 다 빚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강 정책을 고치면서 스스로 도덕성을 갖춘 정당으로 되겠다 그러면서 96조에 넣은 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을 지켜야지. 지난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양성조 후보를 내서 당선됐으니까 이번에도 강행하겠다. 이 부분은 정당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조금 더 크게 말하자면은 정당성 문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